반갑습니다. 주주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HMM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HMM이 오늘 좀 낙폭이 꽤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조금 나오면서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좀 매수를 받아주는 주체가 있었죠. 그래도 조금 아랫거리 말아 올려주면서 지킬 자리는 지켜가지고 마감을 한 상태인데, 자, 운임지수는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몇 주인가요? 한 12주 되나요? 이 정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 최근 또 2주, 3주 정도 되었는데 노사 리스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임금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에 또 받아주고 있죠. 물량 받아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금융투자 같은 뭐 이런 수급들 다 같이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주, 저번 추천주 아모센스가 또 이렇게 시가에서 또 상승이 나왔죠. 수익 대응 하신 분들, 오늘 또 수익 인증샷이 왔는데,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자, 요새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탄소 배출권 테마, 뭐 윤석열 테마, 뭐 대북 테마, 이렇게 막 테마가 굉장히 많은데, 테마도 조금 저희가 옥석 가리기를 해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뭐 계속 도는 테마가 있고, 순환을 기다리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테마가 있고, 아니면은 뭐 단발적으로 끝나서 이제 고점에 물려 있으면은 이제 몇 년이고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뭐 등대지기 해야 되는 그런 테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섹터 테마, 그리고 관심 종목 추천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MM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HMM의 일봉 차트인데, 장중에 사실 좀 4% 가까이 이렇게 빠지면서 4만원도 이렇게 깨면서 조금 멘붕이 오신 주주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HMM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타겟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릴 때, 하락할 때 저희가 조금 가격에 여유를 두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4만원 가격대, 강한 가격대에서 여기서 이제 다중바닥 패턴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기간 가격 조정 거치면서 반등하는 게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구간까지 조금 크게 좀 이탈을 하면은 추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가격대인데, 오늘 그래도 조금 연기금이 저가 매수 잘 받아주면서 4만원은 지켜주면서 마감합니다. 오늘 이렇게 1.96% 이렇게 하락 나타났는데, 4만원 지킬 자리는 지켜주었다. 심리적인 저희 선 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운임 지수를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이번 주 금요일 또 요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입니다. 뭐 4천을 돌파할 때만 하더라도, 와, 4천 진짜 돌파하나 했는데 4천 뚫으니까 지금 4,2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사도 잘 안 나요. 4천을 한번 뚫고 나니까. 뭐 근데 지금 한 1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렇게 신고가 갱신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저희가 일단 체크는 해두어야겠죠. 물량의 피크 아웃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뭐 파업이라도 일어나면은 조금 굉장히 조금 난감해지겠죠. 이렇게 좀 머리가 뜨거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금 워딩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노사 간의 갈등이 조금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좀 사측과 이제 노조 측에서 이제 적절한 타협선을 받아가지고 정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개에 들어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뭐 아무래도 HMM이 아직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임금을 조금 턱턱 이렇게 올려주기가 또 애매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측과 적절하게 이렇게 중간선에서 협의를 하여가지고 다시 물량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잘 해결될 이슈이길 바라고, 뭐 지금 문의가 있는 게, 뭐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동맹에서 쫓겨나나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D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체결한 동맹협정 8조에 따르면 이제 뭐 노동쟁의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서비스 노선 항해 종료할 수 없고요. 그리고 뭐 파업하면 얼라이언스 퇴출 이런 조항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뭐 동맹 얼라이언스 퇴출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우려를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으시고, 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죠. 시장이 계속 빠지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이기는 종목 없으니까요. 자, 뭐 기술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만 원 구간 지켜주는지 기준으로서 이제 기술적 구간으로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격대 잡고 지켜주는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매매 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 좀 기간이 연기금이 또 특히 또 요렇게 지금 일주일 넘게 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좀 단기적인 성향인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시장도 안 좋고 차익 실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빠져나간 모습인데, 뭐 수급이 연기금 요것만 하더라도 꽤 든든하죠. 이제 뭐 매도만 멎어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주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체크해드리기로 했던 부분이 있죠. 대한상선에서 HMM 주식을 103만 주를 사드렸습니다. 뭐 지분율이 0.36%밖에 안 된다고 뭐 단순한 투자 목적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대한상선이 지금 대한해운을 모회사로 두고 있고 이제 SM그룹의 인수가 된 상태이죠. 자, 삼라 마이다스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SM그룹이 지금 M&A 시장에 좀 단골 손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M&A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사업 영역을 넓혀갔던 그런 바가 있죠. 그리고 SM그룹도 이제 HMM의 잠재 인수 후보군으로 지금 저희가 또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지난 이제 해운 3사 인수했던 해운 3사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진지하게 작년에 조금 HMM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검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SM그룹에서 지금 HMM을 인수를 한다면은 이제 벌크, 컨테이너, LNG 등 이렇게 해운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좀 아무래도 고민이 되는 거는 HMM의 이렇게 덩치가 크게 커졌기 때문에 조금 비싸졌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분율이 0.36%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치면은 429억 원입니다. 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체크해봐야 되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시장에서 또 시장이 안 좋았던 가운데 또 테마가 또 많이 돌았죠. 뭐 윤석열이라던가 대북주라던가 뭐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자, 메타버스 쪽에서 좀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선 맥스트 신규 상장주로서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3상한가 따상 시작해가지고 지금 따상 상상상인데 지금 오늘 좀 상한가 잠그는데 힘들어한 모습인데, 여기서 오늘 수급이 조금 풀리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VIP 회원은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 딱 어제 진입했습니다. 어제 사실 목표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는 지난주인데 어제 딱 진입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죠. 오늘 14%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저희가 1차 타겟 구간 15,300원, 이제 2차 타겟 구간 16,300원 이렇게 잡았는데 요 구간 다 달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돈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재료가 죽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렇게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구간 저희가 또 노려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VIP만은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 좋은 종목, 그리고 살아있는 재료 이렇게 노려서 대응을 하고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 자체는 제가 또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죽지 않을 뭐 이제 대시세의 시작, 뭐 예전에 뭐 조금 더 간다면은 예전에 뭐 전기차, 작년에 그린 뉴딜, 뭐 예전에 태양광 요런 랠리,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눌린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또 재진입이 가능한 테마로 보고 있고 섹터로 보고 있고 오늘 대북주 가운데서는 좀 금요일에 대북주 가운데서는 조비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조비는 제가 VIP 회원님들에게 지금 화요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대북주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조비 이런 농업주들을 본다. 자, 조비 본다. 조비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자, 조비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자, 조비 체크 드렸죠. 관심 종목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체크해드린 조비 급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렇게 시장의 흐름을 알고 계속해서 재료 붙어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같이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비 뭐 화요일부터 매집만 했어도 지금 얼마입니까? 요렇게 뭐 상한가가 넘는 수익률 요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부와 북한이 좋은 뉴스를 냈다가 또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또 약간 이렇게 좀 손바닥을 뒤집는 스탠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신규의 영역 아닙니다. 지금 좀 보유의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주말에 어떤 리스크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북주는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했고 조금 더 브리핑을 풀어드리자면은 북한이 최근에 좀 뭐 가뭄이라던가 식량난 요런 이슈가 있었고 여기서 갑자기 정부에서 북한 카드를 꺼내는데 최근 정부가 좀 외교 쪽에서 좀 짭짤하게 수익을 많이 봤었죠. 지지율도 상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대북 카드를 꺼낸 거는 북한의 식량난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화요일부터 계속 농업주를 밀어드렸는데 요렇게 오늘 요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그냥 대북주라서 농업주 샀어 이게 아니라 요러한 좀 시장에 대한 이슈 뭐 그리고 이제 흐름 요런 해석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또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흐름 끊겼다 하면은 이제 발 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악재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주말 리스크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정치 쪽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 덕성 같은 경우 오늘 요렇게 또 시세가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전남에 가 있는데 기습적으로 입당을 했다. 요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러한 조금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바로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요렇게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는 이런 시세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조금 후발 주자들 아니면 야권의 다른 주자들 뭐 최재형이라던가 유승민이라던가 홍준표라던가 이런 인물 관련주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대선 랠리라는 게 조금 후보자들끼리 지지율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재미가 있고 막 주가도 팍팍 오르고 하는데 지금 후보들끼리 네거티브 뭐 물어뜯고 하는 경쟁들을 하면서 지금 지지율 깎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재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안 갈 수가 없는 게 또 대선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대응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후발 주자들과 함께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요 정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금요일 저희 VIP 회원님들 이렇게 브리핑인데 자, 미리 좀 짚어드렸었죠. 뭐 2시 중반대에 이렇게 입당하면서 이렇게 이준석이 없었다라는 걸 체크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마감할 때 되니까 이렇게 또 우르르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사랑과 함께 가시면은 뭐 10수까지 아니더라도 2~3수 정도는 앞서간다. 요 정도 체크해 두시고 문의가 관리반 도움 같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볼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이제 관심 추천주가 남아있죠.
자, 태견 BK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추천주는 태견 BK입니다. 태견 B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국경세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이렇게 나온 후에 자, 이렇게 고점 저점 높여가는 강한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 이기는 종목이 없죠. 버티다가 오늘마저 이렇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또 주가를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 유지하지 못하고 눌림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리는 매수 구간은 이제 6,250원에서 이제 6,400원 구간 이렇게 눌린 구간 노려보고 있고, 태견 B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탄소 중립주로도 움직였지만 뭐 폭염 관련주로도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 있죠. 의외로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유의미하게 좀 드물게 나온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한 시세이고 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한번 튕겨주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체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 탄소 배출권 이쪽 테마는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계속해서 올해 내내 나타났던 게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탄소 감축해야 된다, 지구 온난화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잘 안 와닿으셨을 텐데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좀 몸에 좀 체감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몸에 체감이 될 때 이슈가 한번 돌았고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의미 있는 가격대 지지를 받았으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더 높겠죠. 저희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도 유럽에서 이제 가격 동향도 저희가 또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추천주는 태견 BK이고요. 지난 추천주, 가장 최근에 추천주였던 아모센스는 뭐 매수가는 계속 안 주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아모센스 이제 화요일에 추천드리고 바로 상한가 터치하고, 어제 추천드리고 오늘 또 바로 또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시가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 나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또 VIP 회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수익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아모센스 오늘 당일 시초 대응을 하셨는데도 3%가 넘는 수익을 보신 모습입니다. 수익 대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요렇게 뭐 관리 받아보시고 시장 흐름 요렇게 시나리오 세워가지고 스토리로 끌고 가실 분들, 요렇게 대응해 가실 분들, 실시간으로 또 대응하실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이렇게 성함과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뭐 1개월 44만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분은 뭐 가입비 다 한 달에 다 뽑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익 다 보셨고, 최근에 뭐 효성중공업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났긴 한데 저희는 이미 또 수익 다 보고 나왔죠. 요런 종목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시겠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사랑이었습니다.